얘들아 안녕. 오늘은 백수일기의 마지막 편이자 나의 라섹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담는 거는 좀 어색하지만 일단 내 몰골이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하자면,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수술하고 나서 6일째 지나는 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별로 아픈 것도 없고 보호 렌즈를 빼는 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 얼굴을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세수를 못해. 일주일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수를 못해. 그래서 내 얼굴이 굉장히 지금 추접스러운 상태거든? 그래서 물론 머리는 감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조심조심해서 미용실에 가서 감겨주거나 뭐 엄마가 감겨주거나 해서 머리는 감을 수 있지만, 세수를 못해서 눈곱이 굉장히 껴있고 이 눈곱도 제거하지 못해서 공개를 못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생한 나의 라섹 후기를 백수일기의 마지막 편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들 이제 라섹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Q&A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Q&A는 내가 수술 전에 궁금했던 것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수술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수술 전에는 모두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눈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나는 하러 갔는데, 보통 검사를 예약을 딱 하면 병원에서 먼저 안내를 해줘.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는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딱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들어가면은 뭐 시력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압 측정, 눈물 분비량, 뭐 신경 검사, 각막 두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제일 검사를 할 때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턱을 받치는 부분이 있고 이마를 받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눈을 갖다 대고 있잖아. 그러면 그 검사하시는 검안사분이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나도 느껴져. 이게 진짜 막 턱이 갑자기 달달달달 뚫린다던가, 뭐 눈꺼풀이 갑자기 막 눈을 깜빡이고 싶다던가 이렇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검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그런 나 같은 짓을 하지 않아서 검사 시간이 좀 단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검사는 아마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 검사를 최대한, 뭐 필수 검사는 모든 병원이 다 하겠지만 기계가 좀 많이 있는 병원에 가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가는 병원은 이제 뭐 그런 앞에 얘기했던 검사들을 하고,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라식이나 라섹을 상담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검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 한 30분 정도?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 검사를 받았던 병원보다 지금 병원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더 했었어. 내가 안구 건조증 검사였는데, 내가 평소에도 렌즈를 좀 오래 꼈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 근데 그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들 이제 한 번쯤 학생 때 해봤던 그 소변 검사하는 그런 빳빳한 종이 있잖아. 스틱 같은 거. 그 스틱을 눈에다 꽂아, 그냥. 그 눈 아래다 꽂는 게 아니라 여기 눈꺼풀 밑에다가 그 스틱을 이렇게 꽂고 내 눈물이 얼마나 분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 것 같아. 근데 그 검사가 미친 개 아픈 거야, 진짜. 스틱을 딱 양눈에 꽂고 이제 2분 동안 있습니다 이러는데 눈이 미친 듯이 따가워. 대박이라네. 그게 진짜 아파. 근데 그거 있어야 이제 내가 눈이 얼마나 건조한지 알 수 있는 검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산동제를 또 검사를 할 때 넣거든? 산동제를 넣으면은 눈부심이 굉장히 심하고,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못해. 눈이 잘 안 보이고 히미트리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산동제를 넣고 이제 한 6시간쯤은 있어야 이제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는 산동제를 넣는 거랑 그 안구 건조증 검사 그 두 가지가 나한테는 제일 힘들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검사 비용은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니면 검사 비용을 받는 병원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 하에 병원 선택할 때 잘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에 뭐를 해야 하는지 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 검사를 받고 예약을 수요일에 잡았어. 왜냐면 난 검사를 딱 받을 때는 당일 수술이 가능한 병원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당일 수술이 가능할 줄 알고 갔는데 예약이 다 잡혀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이틀 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예약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 월요일 오후랑 화요일에 이틀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라섹 후기를 미친듯이 찾아봤지. 그래서 라섹 후기가 대부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근데 그 아픈 게 한 수술하고 4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봤지. 수술 전에 내 경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암막 커튼. 본인 방에 암막 커튼이나 뭐 어둡게 뭐 창을 가릴 수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글라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는 엄마 건데 선글라스를 멋부리는 선글라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눈을 최대한 가릴 수 있고 빛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선글라스. 이렇게 막 이거 엄청 넓어. 이만큼 얼굴의 반틈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를 준비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뭐 씻으세요. 수술을 하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세수를 못해. 머리는 뭐 3일 이후부터는 감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서 이제 최대한 씻는 거를 미루게 되거든? 최대한 씻으세요. 머리 2번 감으세요. 빡빡. 내가 내 생에 이렇게 열심히 씻은 적은 없다 할 정도로 씻으세요. 세수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세수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7일간 세수를 못하고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일이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수술을 하기 전에 라섹을 먼저 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가 역시 경험자랑 좀 다르지? 자기의 경험, 생생한 경험과 이제 꿀팁들을 알려주는데 라디오 어플을 깔아놓으라는 거야. 근데 나는 보통 평소에도 라디오를 별로 잘 안 듣기도 하고 뭔가 라디오를 듣는 내 자신이 상상을 하니까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오기를 부려서 라디오 어플을 안 깔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심해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라디오 말고 TV를 봐도 되지 않느냐 하면은 TV를 대신 틀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시계에서 나오는 쬐끄만 빛조차 볼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TV를 틀려면 눈을 감고 틀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채널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요즘 TV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려고 했는데 그 메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깔으세요. 미리 깔아 놓으세요. 수술 전에. 굉장히 저는 그걸 안 깔고 있었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될 정도로 솔직히 수술하고 나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꼭 깔으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두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겨우 뭐 죽만 먹었다, 뭐 마실 것만 겨우 먹고 살았다 이런 후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럴 줄 알고
화요일 날에 뷔페를 갔어. 진짜 뷔페를 가서, 그래도 초밥 뷔페를 갔단 말이야. 가서 맛있게 먹었지. 그게 나는 수술 전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두세요. 뷔페 강력 추천. 난 뷔페 먹은 게 진짜 너무 만족했었어. 뷔페를 먹은 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부동산에 땅 보러 온 아줌마 같기도 하고. anyway. 세 번째. 수술 당일날에 보호자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굉장히 금방 끝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3시 반에 예약을 잡았었는데 내가 수술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한 4시쯤에 끝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호자를 좀 내가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고 있으면 끝날 때 나를 데려가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보호자가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병원으로 와라 이래서 보호자를 불러놨는데 여러분들은 꼭 처음부터 보호자와 같이 가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나. 보통 후기에 나는 뭐 체감 5분 이러길래 에이 뭐 설마 그럴까? 근데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 빨라요. 이제 뭐 수술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거를 듣고 눈 소독을 합니다. 눈 소독을 하고 수술 때 이렇게 누워. 그리고 뭐 하라는 대로 해. 빨간색 불을 계속 쳐다보세요 하면 빨간색 불 계속 쳐다보고 있어. 뭐 그러다 보면 수술이 끝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정말 금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원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느낌은 어땠나요? 수술 느낌은 소독을 할 때부터 딱 시작을 하면 일단 소독부터 진짜 별거 아니야. 소독 별거 아닌데 가운을 입고 그 수술용 모자 같은 거를 씁니다. 그 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뭐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이제 머리카락이 삐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테이프를 여기 이렇게 붙여. 이마에 요렇게. 그래서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지만 뭐 수술 전의 과정은 거의 끝이고 이제 수술실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발로 그 수술 의자에 누워요. 그래서 뭐 빨간색 불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뭐 마취약약 잠깐 더 떨어뜨리고 이제 눈으로 물을 쫙 씻어. 물 뿌립니다. 그러면 물을 쫙 하고 그 전에 눈을 먼저 고정을 한다. 그 수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눈을 깜빡이면 안 되게 눈을 이렇게 고정을 하거든? 근데 그 눈 고정하는 게 나는 굉장히 아플 줄 알았는데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뭐 그 전에 고정을 한다는 거를 모르면은 내가 고정을 한다는 사실조차 못 알아챌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고 눈을 고정을 하고 눈을 물로 하면 쫙 씻어내고 남들은 뭐 눈을 도려낸다는 느낌이 난다고 하던데 나는 눈을 도려낸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 붓으로 눈을 닦는 느낌은 나더라. 이렇게 싹싹 이렇게 닦거든? 근데 그 느낌이 뭐 나쁘진 않았어. 그리고 레이저 계속 쳐다봅니다. 15초 쳐다보면 됩니다. 옆에서 숫자를 또 세주셔. 5, 10, 15 이러면 이쪽 눈 끝난 거야. 대박이지. 그 나는 진짜 체감상 1분도 안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눈도 똑같이 눈을 쫙 뿌리고 막 붓으로 싹싹 닦고 5, 10, 15 이러면 끝난 거야. 끝났어요. 이제 일어나 보세요. 하고 일어나면 세상에 앞이 보여. 마취하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앞이 안 보였는데 앞이 보인다니까? 앞이 보여. 힘이 들이하지만 수술하기 전보다는 앞이 보여. 진짜 신기해. 그게 꼭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앞이 보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수술실을 또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보호자가 도착해 있어. 그래서 보호자한테 약간 기다리라고 하고 안약을 받아들고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갈 때까지 나는 안 아팠어. 하나도 안 아팠어. 앞이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안 아프니까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첫날은 이제 집에 가면서부터 혈청 안약을 계속 넣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습니다. 첫날은. 첫날은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오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난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전에 하고 나면 나는 오후 기간이 좀 심심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한 지 첫 번째 날이죠. 수술하고 난 다음 날. 그 첫 번째 날에는 내가 굉장히 아플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아팠어. 근데 그때를 즐겨줘야 돼. 진짜 시작은 3일째부터야, 3일째. 3일째가 리얼 지옥 시작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째 밤부터 눈이 사르륵 하면서 아프더라고. 이게 뭐지? 하고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먹었어.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가 딱 하루분이었거든? 아침, 점심, 저녁? 수술 전에 준비할 게 또 있어. 타이레놀. 집에 타이레놀을 사놔. 타이레놀이 이제 내가 진통제를 다 먹고 병원에 가가지고 저 진통제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진통제는 따로 더 나가지는 않고 그거 다 먹으면 타이레놀을 드세요 하더라고. 근데 타이레놀이 내가 한 번 먹을 때 너무 아프니까 2알씩 먹었거든? 근데 그 2알이 딱 타이레놀을 먹으면 약간 잠이 오잖아.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잠이 들고 깨어나면 2시간밖에 안 지나 있어. 근데 타이레놀 2개를 이미 먹었으니까 하루에 막 10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또 아픈 채로 이렇게 계속 끙끙대면서 견디는 거야. 그래서 꼭 타이레놀을 잠이라도 자기 위해서는 타이레놀을 꼭 수술 전에 사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째는 어떻게 아팠냐면 내가 계속 아프면서 생각을 해봤어. 이 아픈 거를 남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남들은 그냥 아프다고 하고 눈이 불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렌즈를 끼는 사람은 다들 알 텐데 렌즈가 약간 찢어졌을 때 있잖아? 아니면 렌즈 안에 먼지가 막 뭐 기다란 먼지 같은 게 들어가 있었을 때 눈을 딱 끼우면은 아픈 그 느낌. 찢어진 렌즈를 꼈는 느낌. 그 느낌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한 내가 보통 렌즈를 꼈을 때 아픔보다 3배는 아파요, 3배. 3배? 4배는 아픈 것 같아.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물론 뭐 그 아픔이 하루 종일 가진 않아요. 뭐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기도 하고 혈청 안약이 냉장고에 넣어둬야 되거든. 그래서 그 시원한 안약을 1시간마다 넣어야 되는데 그 안약을 넣었을 때 잠깐 덜 아프고 하여튼 그 찢어진 렌즈가 계속 하루 종일 내 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뭐 오른쪽 눈 아팠다가 왼쪽 눈 아팠다가 렌즈가 뭐 이쪽이 뭐 먼지가 끼인 것 같다가 아래쪽이 먼지가 끼인 것 같다가 솔직히 나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이기는 해요. 인간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됐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라섹을 했겠지? 근데 그 아픔은 나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안 갔어. 내 친구는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파오고 눈부심도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있어서 일주일 동안 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나는 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병원에서도 설명서를 줬을 때 수술 후 다음 날보다 3일, 4일째가 제일 아픕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졌지. 내일까지만 아프면 이제 아픈 거 끝난다. 흔히 사람들이 후기에서 얘기를 할 때 한 수술 4일째, 5일째가 되면은 뭐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이렇게 번쩍 뜨이면서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나는 그 후기를 믿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아픔을 참았지. 그 이틀간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고 잠도 거의 뭐 7, 8시간씩 이렇게 못 자요. 자다 일어나면 새벽 2시고 그럼 또 안약 넣고 또 자는 거지. 일어나면 또 아침 7시고 굉장히 심심하고 굉장히 아프고 그 아픈 이틀이 딱 지나고 나면 나는 그 5일째 새벽까지도 좀 아프긴 했어. 5일째 새벽에 아침 되면 괜찮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진심 괜찮은 거야. 안 아파. 약간 불안하긴 했지. 이러다가 또 아파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긴 했는데 안 아파. 그리고 안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눈이 급격히 잘 보입니다.
물론 내 경우에 한해서 저기 뭐 산을 봐도 잘 보이고 우리 집 건너편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까지 보이는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4일만 버티면 광명을 찾을 수 있다. 5일째가 되니까 너무 잘 보이고 휴대폰을 봐도 눈부심이 없고. 아, 자꾸 생각나. 수술 전에 해야 될 게. 수술 전에 휴대폰에 글씨를 최대한 다 키워놓으세요. 완전 할매들이 쓰는 폰처럼 엄청나게 글씨를 키워놔요. 최대한으로. 뭐 네이버 어플, 카톡 어플 다 글씨 크기 키울 수 있거든요. 그 글씨 크기 꼭꼭꼭 키워놓으세요. 그 깨알 같은 글씨는 안 보여요, 휴대폰에. 안 보여. 글씨를 꼭 키워놓으세요. 그래서 뭐 5일째도 휴대폰도 보고 밀렸던 뭐 연락도 하고 카톡이 뭐 2만 번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카톡 대답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지냈죠. 5일째. 와, 천국이다 이러면서 막 뭐 집에서 춤췄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세수는 못합니다. 세수는 못하고 그 5일째 되는 날 내가 안 아프니까 그 머리를 감았어. 병원에서 물품을 준단 말이야. 그 잘 때 그 눈을 비비면 안 되니까 잘 때 끼라고 플라스틱 안경 같은 거를 줘. 잠깐만, 이거 진짜 웃김. 내가 보여줄게. 플라스틱 안경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그 플라스틱 안경이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 안경을 끼고 자야 돼.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안경을 끼고 그 병원에서 너무 친절하게 이런 페이스 필름, 다들 뭐 미용실에서 한 번쯤은 착용을 해봤을 건데 이 페이스 필름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끼고 페이스 필름을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해서 머리를 엄마가 감겨줬어. 미용실에 가기에는 이제 내 머리가 너무 더럽고 내가 봐도 쪽팔릴 정도의 더러움이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미용실에 가지를 못하고 엄마한테 감겨달라 했지. 너무 좋더라고. 이거 하고 머리 감고 샤워도 해서 너무 좋더라고. 진짜 사람이 씻는 행복이 진짜 크더라니까. 그래서 5일째도 그렇게 보내고 오늘이죠. 6일째. 6일째는 머리를 한번 감아봐서 그런가 혼자서도 머리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끼고 이제 페이스 필름 붙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서서 샤워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뒤로 해서 조심조심 감으면 혼자서도 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안약 놓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수술 후에 관리 중에 하나인데 자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렌즈를 눈에 끼고 있다 보니까 눈이 엄청 건조하단 말이야. 그리고 세수를 못하니까 그 안약들이랑 다 달라붙은 눈곱들이 눈에 이렇게 막 풀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눈을 잘 못 떠. 자고 일어나면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을 꼭 눈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잘 때 머리맡에 뒀던 인공 눈물을 이렇게 눈을 적셔주는 거야. 그래서 눈이 좀 촉촉해지고 아, 이 정도면 뭐 속눈썹이라던가 눈곱들이 약간 녹았다 싶을 때 눈을 조심스럽게 떠야 됩니다. 이게 나는 자다가 이게 벗겨진 거야. 이게 그 너무 당황스러웠지. 내가 혹시나 눈을 비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찾으려고 막 떠듬떠듬거렸는데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살짝 떠버렸는데 그때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막 촉촉하지 않고 건조한 상태에서 눈을 확 떠버리면은 렌즈에 상처가 가서 회복이 더딜 수도 있으니까 이 인공 눈물을 꼭 전환을 하고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야. 뭐 전반적인 수술에 대한 거는 뭐 이렇고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있나? 생각이 나면 뭐 카톡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출근을 해. 4월 1일부터 출근을 해. 내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은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종종 저의 근황을 관전 같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